밤이 가장 긴 동짓날, 팥죽 할멈과 호랑이. 동지는 음력 11월 10일로 매년 12월 21일에서 22일경에 찾아오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입니다. 북반구에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을 의미합니다. 낮이 가장 짧다는 것은 해가 떠 있는 총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은 해 뜨는 시각과 해 지는 시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 동짓날의 낮 시간이 9시간 34분 정도 됩니다. 반면에 낮이 가장 긴 하지에는 14시간 35분 정도입니다. 낮의 길이가 5시간이나 차이 나다니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동지는 단순히 하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 문화에서 계절 순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깊은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동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달의 움직임을 따르는 음력을 사용했지만 농사를 지어야 했던 농민들에게는 계절 변화를 더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24절기입니다. 태양이 황도를 따라 움직이는 위치를 기준으로 1년을 24개 구간으로 나눈 시스템이죠. 봄의 시작인 입춘부터 큰 추위가 온다는 대안까지 이 절기들은 1년 내내 계절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동지는 22번째 절기로서 이 순환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을 나타냅니다. 동지에는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도달합니다. 한국에서 해는 오전 7시 40분이 넘어서야 뜨고 오후 5시가 조금 넘으면 벌써 집니다. 이는 14시간이 넘는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1년 중 가장 긴 밤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긴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것 이상입니다. 모든 생명활동이 멈추고 대지 자체가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동지의 긴 밤은 고요함과 움츠림의 시간입니다. 자연이 가장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멈춰있는 순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음의 극점, 양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철학은 음양 개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주가 대립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힘들 사이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입니다. 양은 빛, 따뜻함, 태양, 활동입니다. 음은 어둠, 추위, 달, 고요함입니다. 여름철의 하지가 양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라면 동지는 음이 극에 달하는 날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고 밤이 가장 길며 추위가 뼈 속까지 파고듭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지혜는 이 극점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았습니다. 동양 철학에 따르면 어떤 힘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그 반대쪽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가장 긴 밤은 내일부터 낮이 조금씩 다시 길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지는 빛의 죽음이 아니라 태양의 부활이라 불렸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이 순간을 일양시생, 첫 양의 기운이 비로소 생겨난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작은 빛의 씨앗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동지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의미의 작은 설이라고 했습니다. 동지는 한국 문화에서 너무나 중요해서 작은 설이라고 불렸습니다. 공식적인 새해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동지를 심리적, 계절적 재설정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달력상 새해가 아니라 동지부터 나이를 세기도 했습니다. 한 순환의 끝이자 다음 순환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봄을 준비했습니다. 동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의 순환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동지의 팥죽을 먹는 풍습은 한국인들이 이 계절적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악귀와 어둠을 쫓아낸다고 믿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으며 긴 밤을 무사히 넘기길 기원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견디고 돌아오는 빛을 맞이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함께 겨울을 마주하는 공동체적 유대가 담겨 있습니다. 동지를 하나의 날이 아니라 계절로 바라보면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겉으로는 한겨울의 한가운데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이 가장 밝은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인식은 동지를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변화시킵니다. 동지는 다음을 가르칩니다. 극단은 그 반대의 씨앗을 품고 있다. 어둠은 일시적이며 빛은 돌아온다. 어려움을 견디면 새로움이 온다. 자연의 순환은 인간 삶의 순환을 반영한다. 팥죽의 붉은색은 한국 전통 신앙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붉은색은 불, 피, 태양을 상징하며 생명력 넘치는 양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겨울의 긴 밤과 질병, 악귀는 어둡고 차가운 음의 기운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옛날의 한국인은 음의 속성을 가진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붉은색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쑤는 행위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팥죽을 대문, 장독대,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불운을 막는 액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팥죽은 영적인 백신과도 같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 가장 밤이 긴 날에 붉은 팥죽을 뿌려 다가올 1년의 질병과 나쁜 운을 미리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은 더 이상 대문에 팥죽을 뿌리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현대식 주택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풍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원과 나눔의 정신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됩니다. 팥죽은 여전히 겨울의 소울푸드입니다. 동짓날이 되면 죽 전문점과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섭니다. 동짓날에는 반드시 팥죽을 먹어야 한다는 문화적 습관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팥죽은 귀신을 쫓는 주술적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올 한 해 나쁜 일은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자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이자 힐링 푸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팥죽 속 쫄깃한 찹쌀떡인 새알심을 골라 먹으며 가족끼리 서로의 나이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풍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지는 나눔의 날이기도 합니다. 불교 사찰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방문객에게 뜨끈한 팥죽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봉사단체들은 홀로 사는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팥죽을 배달합니다. 옛 조상들이 팥죽을 뿌려 집안의 안녕을 빌었다면 현대 한국인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이웃의 안녕을 묻고 사회의 온기를 높입니다. 결국 동지는 자연의 리듬 속에서 인간이 희망을 발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빛의 귀환을 믿으며 긴 밤을 견딘 사람들에게 동지는 단순히 혹독한 겨울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이미 밝음의 가능성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 끝이 곧 시작이며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동지는 상기시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추운 날, 한국인들은 가장 뜨겁고 붉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데워줍니다. 오늘 당신이 한국 친구와 팥죽 한 그릇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당신에게 춥고 긴 겨울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다가올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가장 한국적인 방식의 축복을 건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지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 곁에 남아 가장 어두운 날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선물입니다. 한국에서 동지와 팥죽의 전래동화가 없다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전래동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구비 문학책에 수록된 팥죽 할멈과 호랑이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꼬부랑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팥을 아주 잘 키우고 그 팥으로 만드는 팥죽 맛이 기가 막힌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할머니는 밭에서 팥을 심고 있었습니다. 호미로 밭을 매자 팥을 심자 룰루랄라. 그런데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침을 뚝뚝 흘리며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멈,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호랑이님, 호랑이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지금은 봄이라 내가 밭일하느라 살이 쏙 빠져서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어요. 저기 팥밭을 보세요. 내가 가을까지 팥을 잘 키워서 추운 겨울 동짓날이 되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팥죽을 가득 쑤어 놓을게요. 그때 와서 팥죽도 배불리 먹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나도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호랑이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팥죽도 먹고 할머니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좋다. 그럼 동짓날 밤에 다시 오마. 약속을 어기면 큰일 날 줄 알아라. 호랑이는 산속으로 사라졌고 할머니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여름,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김을 메고 팥밭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팥은 무럭무럭 자랐지만 할머니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이고, 이 팥이 익으면 나도 죽겠구나.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붉은 팥알이 탐스럽게 여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팥을 수확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풍년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되었습니다. 산골짜기에는 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약속대로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을 한가득 쑤었습니다. 보글보글 팥죽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솥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때였습니다. 떼구르르. 알밤 한 톨이 굴러오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슬피 우세요? 오늘 밤에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단다. 그래서 온다. 할머니, 저에게 맛있는 팥죽 한 그릇 주시면 제가 못 잡아먹게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습니다. 알밤은 팥죽을 깨 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부엌 아궁이 제 속에 쏙 숨었습니다. 잠시 후 엉금엉금 자라 한 마리가 기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도와주지. 할머니는 자라에게도 팥죽을 주었습니다. 자라는 배불리 먹고는 부엌의 커다란 물 항아리 속에 풍덩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뒤로도 물짓동, 송곳, 절구, 멍석, 지게가 차례대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줘요. 할머니는 이 작은 친구들에게 팥죽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를 채운 친구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짓동은 부엌 바닥에 퍼질러 앉고, 송곳은 문틈에 서고, 절구는 문 위에 매달리고, 멍석은 마당에 누워있고, 지게는 대문 옆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쌩쌩 부는 찬 바람소리와 함께 산이 흔들렸습니다. 어흥, 할멈, 내가 왔다. 약속대로 팥죽도 먹고 너도 잡아먹겠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밖이 너무 추워 호랑이는 몸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님 오셨군요. 팥죽은 부엌에 차려놨으니 드시고 몸이 너무 차가우니 아궁이 불에 몸 좀 녹이세요. 방 안에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팥죽을 먹기 전에 몸을 녹이려고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 숨어있던 알밤이 톡하고 터지며 호랑이의 눈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야. 뜨거워. 눈에 불티가 튀어 앞이 안 보이자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물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물속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의 손을 꽉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호랑이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바닥에 있던 물짓동을 밟고 미끄러져 꽈당 넘어졌습니다. 으악! 넘어진 곳에는 뾰족한 송곳이 기다리고 있다가 호랑이의 엉덩이를 푹 찔렀습니다. 아이쿠! 엉덩이야!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부엌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순간 문 위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절구가 호랑이 머리 위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있던 멍석이 도르르 굴러와 기절한 호랑이를 꼼짝 못하게 둘둘 말아버렸고 마지막으로 힘센 지게가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짊어지고 으라차차 일어났습니다. 지게는 호랑이를 지고 꽁꽁 언 깊은 강물 속에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욕심쟁이 호랑이는 사라졌고 할머니는 작은 친구들과 함께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요? 재미있죠? 알밤이나 쇠똥처럼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이 힘을 합쳐서 산중의 왕인 호랑이를 물리쳤네요. 동짓날 팥죽은 생명을 지키는 나눔이 되었네요. 토픽. 다음 문장에서 꾸미는 것과 꾸밈을 받는 것이 잘 못 이어진 것을 고르시오. 살금살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철수는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아주 비싼 선물을 받으니 부담스럽다. 모두 아시죠? 꾸미는 것과 꾸밈을 받는 말이 잘못 이어진 것은 4번입니다. 아주는 비싼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선물을 받으니 부담스럽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